극구 아니다, 모른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국회를 이용해서 방탄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의 과거의 행적들이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수사에서 보면은 너무나 기가 막히고 정말 어이가 없다 하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어린 시절부터 그가 살아왔던 과거 그리고 그의 고향 이야기, 뭐 학창 시절 이런 이야기들이 간간히 SNS를 통해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대부분 부정적인 겁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어렵게 자라서 그래서 금전고시를 했고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성이 많이 파괴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 자기 주변에 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결코 모른다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돌아서면 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만은 아니다, 모른다 이런 것들을 다 유동규나 그 측근들이 다 하나둘씩 반대로 증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재명의 이런 처신들의 뿌리는 어디일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향 마을 노인이 말하는 이재명이라는 글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보니까 SNS에 나와서 출처를 찾아보니까 이 블로그에 나온 글인데 2022년도에 아마 이 글이 좀 유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선거 대선 때 이게 유행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이 글이 막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고향 마을 노인이 말하는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의 정체성을 찾아갖고 많은 사람들이 왜 저런 태도를 하고 왜 저렇게 처신을 할까? 이렇게 과거를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재명의 이 유년 시절 때 일기장도 나오고 뭐 이렇게 이재명 관련돼서 과거의 행적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고향 마을 노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재명 고향인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을을 잘 압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곳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저수지 축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설계 업무차 지통마을을 자주 드나듭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도촌리에는 90이 넘는 노인 몇 분이 계시는데 연세가 90이 넘는 노인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만나보면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이재명에 대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재명 그가 화전민의 아들 어쩌고 하면서 그토록 감성팔이를 하는 고향이지만 정작 그의 고향 마을에서조차 환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마을 노인들은 이재명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재명이는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겠죠. 국민학교 졸업하고 여기를 나갔는데 어릴 때부터 다른 애들처럼 개고장이 어린아이 모습이 아니라 대바라져서 어린애 같지 않게 못되게 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대로 학교가 멀어서 학교에 못 간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 다 학교 가는데 걸핏하면 학교 가지 않고 빈둥빈둥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만 일삼는 동네에서는 아주 여씨가 되려고 그러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씨가 되려고 그러나 그러면서 눈이 반들반들해서 눈치나 살살 살피면서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 세무치는 죄다 주워져서 엿장수한테 가져가서 엿수로 바꿔먹곤 했는데 한 번은 수리하라고 빼놓은 앞집 쟁기나를 훔쳐다가 엿장수한테 갖다줘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워낙 대바라지고 또 야간 도주한 노름꾼의 아들이라서 그런지 자, 도둑이나 깡패가 될 줄 알았더니 어찌 대통령이나 하려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동네 마을 사람들은 이구동성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어른이 된 지금 이재명의 그 모습이 어린 이재명의 모습과 한치 다르지 않다고 마을 노인들은 임모와 말하고 있습니다. 앞집 쟁기날 가져다가 엿바꿔 먹던 것처럼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앞뒤 구분하지 않는 만무한의 품성 그것이 이미 거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하는 짓이 워낙 그때와 상황이 비슷하다. 그 이재명 모습과 한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엿 안 먹었던 어린 이재명 그 모습과 똑같아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그 사진 속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볼수록 정말 이상하다. 뭐 악 담은 입술, 간단한 눈꼬리 하면서 덤숭덤숭 삐죽삐죽한 몇 가닥 수염과 또 주름 잡힌 양미간의 그를 보면 그는 지독한 이기주의자나 또는 표리 부정한 모사꾼이나 또는 괴팍한 독선가가 아닌가. 한순간 변하는 철면피나 표독한 성미를 가진 사람의 전형적인 관상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그런 관상으로 보인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동물로 치면은 하이에나나 독사나 뭐 고양이쯤 되는 인상이라고 하고 사람으로 치면은 영화에 나오는 뒷골목 반건달이나 양아치쯤 되는 그런 모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목소리나 어투또한 얍삽하고 가볍기가 이를 데 없다. 야비한 시장바닥 야바이꾼의 모습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그는 볼수록 야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이런 자가 어찌 감히 대통령식이나 꿈을 꿨는지, 자, 이런 자를 어찌 대통령 시키겠다고 쳐다보고 있는지 정말 알 수 없다.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제가 출신이 비슷하다. 비천한 집안이라서 주변에 뒤지면 더러운 게 말이 나온다. 그러나 진흙 속에서도 꽃은 피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형과 관련해서는 큰형님은 탄광 광부를 하다가 탄광이 문을 닫아서 건설 노동을 했는데 그런데 추락사고를 당해서 왼쪽 다리를 절단했다. 이렇게 말했고 이번에는 오른쪽 발목까지 잘랐다고 하면서 며칠 전에 연락이 왔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자, 노름하는 아버지 또 여러 가지 흉악 살인범으로 지금 감옥에 있는 조카 또 다리를 절단한 형님 또 정신병원에 갔던 또 다른 형 자, 화장실 청소를 했다는 여동생, 또 본인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 형수, 참으로 복잡한 집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21세기 지금에도 이런 집안 내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복잡한 집안 출신의 사람을 굳이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까요? 더구나 그 복잡한 집안 모양을 보면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 아닌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명은 아무리 봐도 아니다. 고향 마을 어르신들이 말하는 어린 이재명을 봐서도 아니다. 그러니까 뭘 훔치고, 뭔가, 이렇게 학교 가지도 않고 농땡이 치고,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때부터 싹이 노랬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보고 또 봐도 이재명은 아닌 것 같다. 볼수록 이재명은 아닌 것 같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 이야기를 쭉 적고 있는데, 주로 이재명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밖에 없는 겁니다. 주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을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보면 그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쭉 이어져 오고 있고, 그 뿌리가 그때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이 가계도를 보면, 아버지, 또 어머니, 화전민, 또 아버지가 이 법대를 졸업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주 힘든 생활을 했다. 그렇게 해서 도대체 아버지의 정체성은 뭔지, 가족들은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그 휴지를 팔고 있었다는 어머니. 또 이런 저런 걸 보면은 정말 힘들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지지만, 그런데 그런 배경이, 그걸 극복하고 나와가지고 뭔가 새롭게 성화시키려는 일종의 노력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바닥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재명의 이 모습을 딱 대비해보면은 어릴 때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연결이 꽉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정체성을 찾다 보니까 90살 된 노인들, 고향의 노인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그때다 지금이나 이재명은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순간부터 기자들이 달라붙습니다. 한동훈 장관에게 여러 가지 질문할 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만큼 한동훈 장관이 주목받고 오던 이유는 한동훈 장관의 말마다 핵심을 찌르는 데다가 이 야권과의 각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걸 회피하지 않고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바로 반격하거나 또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점을 그대로 집어내면서 그래서 한동훈 장관과 야당 사이에 이런 대결 구도가 쫙 짜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한 번은 이 야권 의원들의 설명을 듣고 또 한동훈 장관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걸 묻고 또 이 야권 의원들은 여러 가지 매체에 출연해서 자기 입장을 밝히고 그래서 사실상 양측이 돌아가면서 법무부 장관은 한 사람인데 야당의 의원들이나 또는 그 패널들 이런 사람들이 매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과의 대립 긴장 관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은 자신이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최근에 이런 발언들이 국무위원 품위에 맞지 않는다 하는 지적을 받고 아주 명쾌한 답을 했습니다. 진흙탕에 뛰어 들어가서 국민을 대신해서 막는 것이야말로 공직자의 진짜 품위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국민의힘 또는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이 공직자들 또는 장관들, 국무위원들에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흔히 이 정치권을 진흙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흙탕에 들어가 있는 국민의힘의 의원들, 정작 야당은 진흙탕에서 온몸에 진흙을 발라가지고 그야말로 혐오스럽게 싸우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옷을 버리지 않으려고 또는 자기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피하거나 또는 엎드려 있거나 아니면 사과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처신을 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 특히 야당의 그런 돌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여권이 너무나 얌전하고 점잖고 좋은 표현을 하면 그렇고 아니면 피해가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회피하고 있다 해서 국민들이 분통을 터지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진흙탕에 뛰어 들어가서 국민을 대신해서 막는다는 겁니다. 거기가 국회가
국회의원들만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거는 국민들을 대신해가지고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뻑하면은 하는 이야기가 자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데 태도가 그게 뭐냐?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있는데 그런 말이 어딨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아예 뭐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예 하고 구신거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국민을 대신해서 막는다 하는 것은 대신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야권의 이런 무지막지한 것에 대해서 여권에서는 싸우는 사람이 없다. 뭐 몇 사람 있기는 하지만 숫자적으로 보면은 야권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가 어딘지 자 여기가 왜 이러는지 그런 상황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싸우는 곳이다. 자, 국회라고 하는 것은 여야 국회의원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거기 지역구 국회의원이든 또는 비례대표 의원이든 국민이 불러줘서 국민이 위임해가지고 국민을 대신해서 거기서 토론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 논리적으로 또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대개의 경우 거기서 국민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곳인데 자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이 야당 의원만 국민을 대변하고 여당이나 또는 이 행정관료들은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수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막는다 하는 겁니다. 장관이. 자,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앞서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흙탕에서 저질 음모론을 국민에게 던져서 국민을 현혹하는 것을 보고도 진흙이 묻을까봐 몸을 사리는 것이 공직자의 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아주 핵심을 탁 찔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알지만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이게 그 말이구나 이랬는데 정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 국회나 여야 관계나 또는 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런 이 자리 이게 왜 있냐? 바로 국민을 위해서. 자,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있는 자리인데 그런데 국민의 이름을 가지고 현혹하거나 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에게 이 눈속임을 하거나 선전선동을 하는 거 그거 보고도 몸을 피하는 것 자체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흙이 묻을까봐 몸을 사리는 것이 공직자의 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지금 본인이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다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김어준과 황운하에 대해서 자 직업적 음모론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요것도 요 용어를 쓸 때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직업적 음모론자다. 딱 꼬집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김어준과 황운하의 이 말을 가지고 직업적 음모론자다라고 하지 않고 거기서 막 공격할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마약 단속을 지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태원 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걸 공격할 때 그 국회의원이 공격하는 거고 또 언론인이 지적하는 거라서 그거 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별로 대충 변명하고 넘어갔더라면 이게 진흙탕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국민을 대신해서 막아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모론자에 대해서 딱 꼬집어갖고 당신들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다. 자 이렇게 팍 꼬집어가지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이 김의겸에 대해서도 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새벽까지 술자리를 벌였다. 술판을 벌였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그냥 그만하시죠. 뭐 살살 해주시죠.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한동훈 장관은 바로 사실이 아니다. 나는 술도 못 마신다. 밤 10시에 그 자리에 간 적도 없다. 있는 적도 없다. 거기 부근에 1km, 100m 부근에 갔던 적이 있더라도 나는 장관직을 걸겠다. 그러면 의원님은 뭘 걸 것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장관이 장관직을 건다. 또 뭐 직업적인 음모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이랬는데 그거는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흙탕에 들어가서라도 국민을 위해서 막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공직자이고 이게 오늘날 여야 간에 그냥 여야 간에 상대가 있는 뭐 이렇게 토론이 아니라 싸움 정도가 아니라 전쟁 같은 상황에서 공직자가 우리 국민을 지키고 가짜뉴스에서 국민을 지키고 선전선동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라고 보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이 말을 보면 앞으로 공직자나 또는 국회의원들이 야당 의원들과 이 대립하는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기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잘 대응해 줬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 싸움 태도를 보면은 최강욱이라고 잘 아시죠? 최강욱. 그러니까 최강욱이 뭐 여러 가지 부적절한 발언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러고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뭐 그 조국 아들 뭐 인턴 서류 등등 해서. 그런데
최강욱이가 또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가지고 뭐 대기 어떻다. 뭐 그렇게 또 한동훈 장관이 답변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답변하는 태도를 보라 이렇게 하면서 자 위원장 보고 상임위 위원장 보고 자 저 답변한 태도를 그냥 두실 겁니까? 이러니까 한동훈 장관 바로 맞대응 해가지고 자 위원장님 저런 질문 태도를 놔두실 겁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진흙탕에서 몸에 흙이 묻더라도 몸이 다 젖더라도 자 이 악한 사람들 또는 나쁜 사람들 또는 선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지 않겠다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거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온몸에 흙을 묻혀가지고 이판사판으로 나오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나는 깨끗하고 고귀하고 품위 있고 이런 것만 하면은 자 피해가거나 숨거나 그런 수가 많은데 그게 지금까지 보수 진영의 많은 정치인들이나 이 관료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한동훈 장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국민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공직자의 품위라고 하는 겁니다. 품위. 그 품위라고 하는 것은 점점 빼고 뒷짐지고 있는 게 품위가 아니라 싸울 때는 싸우는 게 품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황운하 등을 가리켜서 직업적 업무론자라고 한 것을 두고 황운하가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을 두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그동안 해온 거짓말, 유언비어, 모욕적인 언사들을 한 번이라도 더 되돌아봤다면 고소장을 쓸 엄두도 안 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 뭐 이 고소한다고 하니까 그걸 뭐 가지고 피하는 게 아니라 고소하려면 해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법률적 지식이나 객관적 사실이나 논리나 그리고 언변이나 어느 거 하나 알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자 진흙탕이면 진흙탕 그리고 이 황자면 황자 먼지밭이면 먼지밭에서 기꺼이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게 공직자의 품이다. 자 그런 걸 보면 한동훈 장관은 정말 이 난세의 지도자로서의 이 갖춰야 할 덕목들을 갖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은 점잖고 얌전하고 품위 있고 그래서 뭐 자기 이 진영에 있는 사람이 잘못했다고 했을 때 퇴장시켜버리는 그런 국회의원들 그런 정치인들이 아니라 맞서 싸우고 왜 내가 잘못한 겁니까? 왜 우리가 퇴장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끝까지 가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한데 바로 그 사람이 지금의 한동훈 장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싸우면 싸울수록 더 덩치가 커지고 그래서 몸이 점점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을 보면 겁을 낸다 하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점점 본인도 모르게 싸우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되고 대선 후보로 한 발짝씩 본인도 모르게 밀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